오타니 이정우의 이제 손흥민까지 이현우의 MLBTV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다저스 이적 이후 처음으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오늘 오타니의 투구 내용과 함께 가을 야구에서의 오타니 기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타니는 오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 겸 1번 타자로 나섰는데요. 이 선발로 나선 오타니는 5이닝 동안 2피안타 2볼넷, 탈삼진 9개를 잡아내면서 1실점으로 올 시즌 첫 번째 5이닝 소화와 함께 이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오늘 기록한 투구수 87개 역시도 시즌 최고 투구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최근 LAFC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의 시구로 또 화제를 모았는데요. 시구를 앞두고 연습을 열심히 하더니 정확한 제구로 또 다저 스타디움에 모인 팬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타니 선수 1회 프리들에게 좌전안타를 내주면서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연속 삼진과 뜬공으로 첫 이닝을 또 가볍게 처리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죠. 네, 2회에는 다소 재군안조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첫 타자인 럭스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볼넷 폭투, 그리고 또 볼넷 이후에 또 폭투를 저지르면서 1사 2-3루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타니는 연속 탈삼진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가 있었죠. 3회 첫 실점이 있었습니다. 첫 타자인 프리들 땅볼로 잘 처리했습니다만 이 마르테에게 솔로 홈런을 맞으면서 선취점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마르테는 오타니의 이 몰린 커터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 선수 흔들리지 않고 또다시 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마쳤고요. 4회에는 럭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낸 뒤 3루 땅볼 내야 뜬공으로 처음으로 오늘 경기 3자 범퇴를 기록을 해줬어요. 네, 다저스 타선도 이어지는 4회 말 공격에서 넉점을 보태주면서 이 경기를 단숨에 뒤집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타니가 팀의 첫 안타를 때려내면서 포문을 열었었고, 이 신시내티 좌완 선발 로돌로의 4구째 몸쪽 체인지업을 공략해서 이 당시 우측 안타를 때려냈었죠. 이후에 연달아 빗맞은 안타가 나왔고요. 이 다저스는 1사 만루 상황에서 키케와 러싱의 적시타를 통해서 이 단숨에 스코어를 4대1로 벌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타니 5회에도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3루수 땅볼에 이어서 맥레인을 삼진으로 잡아내고 올 시즌 최다 탈삼진 9개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타니는 이제 또 프리들 선수를 1루 땅볼 잡아내고 올 시즌 11경기 만에 5이닝을 소화하고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오타니 선수의 또 50-50 버블헤드 데이이기도 했었는데 매번 오타니 선수 자신의 버블헤드 데이마다 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볼거리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판을 마친 오타니 선수 또 더가웃에서 감정이 또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는 장면 카메라에 또 잡히기도 했었죠. 다저스는 5대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오타니 역시도 다저스 이적 후에 첫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타니가 승리 투수가 된 것도 지난 2023년 8월 10일 이 샌프란시스코전 이후에 무려 749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5이닝 이상을 소화한 것도 그때 이후에 처음이고요. 오타니는 지난해 팔꿈치 수술로 타자에만 전념하면서 이 투수로서의 복귀를 준비를 했고 올 시즌 6월 중순에 돌아와서 11경기 만에 승리를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성적은 1승 1패 32.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4.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사실 투타 겸업 선수 특성상 마이너리그에서 재활 등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저스와 오타니는 차근차근 투구 이닝을 늘려가면서 메이저리그에서 5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갔고요. 드디어 이 말씀하신 것처럼 11경기 만에 5이닝을 소화하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완벽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다저스 투수진 오늘 무려 19개의 삼진을 합작했는데요. 이는 구단 역대 9이닝 기준 한 경기 또 최다 탈삼진이기도 하네요. 네, 오타니 오늘 피칭 내용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겠죠. 패스볼 최고 구속은 100.3마일, 이 평균 구속도 98.1마일을 기록하면서 여전한 구속을 자랑했고요. 오늘 경기 초반 눈에 띄는 건 바로 커브의 활용이었습니다. 오타니는 지난 10번의 등판 동안 던진 커브가 11개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좌타자 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무려 23개의 커브를 던졌습니다. 커브로 유도한 7개의 스윙 중에서 4개가 헛스윙이었고요. 이 탈삼진 9개 중에서 4개의 결정구가 커브였을 정도로 그 효과도 확실했습니다. 오늘은 커브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많이 던지지 않았었던 스플리터도 11개나 있었고 스위퍼, 슬라이더, 커터, 싱커 다양한 구종들 섞으면서 상대 타자들에게 또 혼란을 줬었는데 오늘 현우님께서는 오타니 선수의 투구 내용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오타니가 사실 투수로 복귀한 이후에 이 패스볼 외에는 스위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그동안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퍼에 각이 좋더라도 이 타자들이 이제 스위퍼를 치지 않으면서 볼 카운트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곤 했었는데, 오늘은 스위퍼뿐만 아니라 커브라던가 이 다양한 구종을 던지면서 이 상대 타자들의 노림수를 피하려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후기인 스위퍼 역시도 헛스윙 비율이 50%가 넘었거든요. 오히려 스위퍼의 위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종을 가져가는 거, 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포심과 스위퍼 또 종슬라이더 위주로 이제 투구를 하면서 타자들이 이제 패스트볼 노리고 나가다가 걸려서 이게 또 빗맞은 안타가 되는 장면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사실 최근 두 차례 등판에서 이런 장면들 꽤나 있었습니다. 에인절스와 콜로라도를 상대로 각각 4.1이닝 4실점, 4이닝 5실점을 기록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4.61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표면적인 성적이 또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오타니 선수의 투타 겸업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견도 또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올 시즌 이 투수 오타니의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 즉 FIP를 살펴보면 2.26으로 같은 선발 투수로 비교했을 때는 이 스쿠볼의 2.27, 이 스킨스의 2.40, 크로시의 2.58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소화 이닝에 있어서는 다른 선발들과 그동안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적은 이닝에서 보여준 투구 퀄리티로 봤을 때는 이 사이영상급 투수들과 비교를 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퍼포먼스를 그동안에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투수 오타니가 잠시 부진한 틈을 타서 현지에서도 포스트 시즌에는 오타니를 불펜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저스가 최근 선발진의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서 좀 두터워진 것과 달리 불펜의 여전히 또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다저스의 마크 프라이어 투수 코치 한 팟캐스트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오타니의 구원 등판 가능성에 대해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내부적으로 옵션을 모색하는 정도에 그쳤다라면서 진화에 나섰었는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타니가 가을 야구에서 불펜으로 나서게 되는 경우는 아마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경기 또는 시리즈 마지막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면 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한 얘기에서 저희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시즌 내내 오타니의 역할은 선발 투수다라면서 5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선발과 불펜은 경기를 준비하는 방식부터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발은 등판 며칠 전부터 정해진 루틴을 소화하면서 몸을 차근차근 만드는 반면에 이 불펜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판 일정이 불규칙한 불펜으로 뛰는 거는 이 투타경 선수인 오타니에게는 더 신체적으로 큰 부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되냐면, 오타니가 만약에 마무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몸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몸 풀다가 타격하고 곧바로 연습 투구하고 던진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더군다나 사실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이슈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선발로 나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고요. 또 에이스급 피칭 퀄리티를 보여주는 오타니를 1이닝만 끊어서 쓰는 것도 팀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메이저리그 규정에 있는 이 오타니 룰도 오타니 선수의 불펜 기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발로 나선 오타니 투수 역할을 맞춰도 지명타자로 경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만, 지명타자로 시작해서 중간에 불펜으로 투입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투수 역할을 마치고 다른 투수로 교체되는 순간 지명타자로서도 나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규정에 더해서 오타니 선수의 불펜 등판, WBC 결승전처럼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막판에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하지만 오타니가 월드시리즈 마지막 행가를 투수로서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펜 등판을 자처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저스에서 선택을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요. 아무래도 이런 불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단순히 불펜 투수가 투구 이닝 자체가 짧다 보니까 이 체력적으로 오타니에게 덜 부담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더 어렵다는 거를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타니 선수 올해 타자로는 5.9승, 투수로는 벌써 1.2승을 쌓으면서요. 합산 WAR 7.1승입니다. 에런 저지의 7.5승, 칼 랄리의 7.3승에 이은 메이저리그 전체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지와 랄리의 2파전을 흘러가는 아메리칸 리그 MVP 경쟁과 달리 사실 내셔널리그 MVP는 오타니 선수의 독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배당만 보더라도 워낙에 확실한 사실이라
시즌들이라서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투수 복귀는 사실상 내년 완전한 투타 경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빌드업 과정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본격적으로 풀타임으로 돌아오게 될 내년이 이 오타니 팬으로서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승리가 다저스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었잖아요. 이 4연승을 통해서 3연패에 빠진 필라델피아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포스트 시즌 시드에서도 이번 시드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이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없이 디비전 시리즈에 직행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샌디에고까지 패배하면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도 다저스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도 오늘 오타니의 승리가 중요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저희가 오타니 선수의 시즌 첫 승과 함께 포스트 시즌 불펜 기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여러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경기를 보고 드신 생각들 댓글 통해서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